사우다가 정들 것 같은 두 분입니다. 정만추 정치적 만남 추구 국민의힘 홍석중 전 의원, 개혁신당 김영남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싸우다 정들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닙니까? 아, 이제 방송 끝나면 또 깍듯이 모시죠. 아 선배신가요? 아, 연배가 저보다 위시죠. 아 정치인은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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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야 뭐. 네. 아두 분이 같은 저 김영남 전 저는 의원이 19대. 네. 저 국민의힘 계실 때 그때로 계시나요? 아니요. 지금 그 공무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당적을 같은 시기에 저 국민의힘 당적을 같이 보유하신 적은 없으시구나. 아니죠. 아, 아닌가? 당적이야 아니죠. 있었죠. 아, 그렇지. 21대는 뭐 같이. 아 그렇구나. 예. 제가 23년까지는 당적이 아 맞아. 예 그렇군요. 착각했어요 제가 잠시. 자 어쨌든 3시간 남았는데 헌재 결론에 대한 두 분의 예상은 뭐 이미 다 나와 있고 김영남 전 의원은 인용, 예. 그다음에 홍석준 전 의원은 기각 또는 각하, 뭐 기각 뭐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기대를 하시는 건데 그 법적인 걸 떠나서 정치적인 것만 봤을 때 이래서 대통령이 복귀하면 안 된다. 이래서 대통령이 복귀해야 된다. 꼭 한마디씩 해주시면 선거 유사라고 생각하시고 이래서 복귀하면 안 된다. 일단 복귀가 가능해지면 사실은 앞으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시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비상계엄 선포에도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확인시켜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수틀리면 비상계엄 선포해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정상 국가 범주에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전 세계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귀는 거의 뭐 정치적으로는 거의 대한민국이 글쎄 50년, 60년 전으로 후퇴하는 거다. 그것보다 더 심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예. 자 반대로 홍석중 전 의원 이래서 대통령이 복귀해야 된다. 네, 뭐 잘하신 데 우리 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이 이제 뽑은 대통령을 과연 이런 탄핵 제도로 끌어내리는 것이 완전히 이게 뭐 관례화돼 버리는 그런 정말 잘못된 어떤 좀 정치적인 어떤 뭐 그런 선례를 만들 우려가 있다. 우리 미국에서 최초로 헌법으로 이 임피치먼트 탄핵이 수용이 되는데 미국에서조차도 세 사람이 하원에서 의결이 되었지만 결국 상원에서 전부 다 보결이 됐죠. 앤드류 존슨, 빌 클린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최근에 세 분의 대통령이 이제 소추 의결이 돼서 한 분은 이제 인용 결정이 되었고 또 한 분 오늘 결정이 된 역사적인 날인데 이런 식으로 특히 우파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 어떤 좌파 진영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정쟁을 통해서 탄핵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저는 정말 잘못된 그런 어떤 관례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례는 진짜 앞으로도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헌재로 가볼게요. 뭐 결과에 대한 예상은 뭐 두 분 저 하시는 거고 김영남 전 의원 오늘 헌재 선고에서 뭐가 제일 궁금해요? 관전 포인트 본인이 개인적으로 보시는. 관전 포인트는 이른바 그 탄핵의 5대 쟁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뭐 불법성, 포고령의 위헌성, 그리고 국회 선관위의 점거, 그리고 마지막에 법관과 정치인에 대한 체포 시도 있는데 요 5개가 사실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할 거냐? 예. 아니 4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사실은. 근데 법관과 정치인에 대한 체포 예. 그거까지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헌재에서 인정할 거냐. 그게 뭐 그 정도가 관전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홍장원 예. 국정원 전 차장 등의 진술을 채택해 주면 뭐 직접적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시도를 하려고 했다는 게 인정될 거고 뭐 일부 재판관이 그거는 뭐 증거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려나? 뭐 그 정도? 나머지 4개는 너무 확실해 갖고 뭐 변수가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의원님은요? 예,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세 가지를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방금 이제 김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결국은 이제 탄핵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관련된 5가지 쟁점에 대한 어떤 위헌 유법성 어떤 문제인데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체포 구금이 처음보다는 상당히 뭐 홍장원, 곽종건 등의 어떤 정언이 오염되고 메모가 조작이 되고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정 여부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또 중대성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어떤 신뢰와 어떤 배신을 했느냐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얼마만큼 훼손했느냐 이런 어떤 문제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하냐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도 거의 뭐 비중이 한 80% 가까이 되는 이런 어떤 내란 부분을 이제 뺏는 부분인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한 3가지 포인트를 이제 본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게 파면이든 복귀든 간에 이게 어떤 식으로 되든 정치적 파장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11시 한 아까 박범계 의원 한 30분 정도 선고할 거라고 예상하신다. 11시 30분 이후 좀 더 넓히면 오늘 정오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 상황 지금이랑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파장. 일단 정치적 저는 파장. 뭐 그 탄핵 인용을 의심치 않기 때문에 네.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는 일부 지금까지 윤석열 수호 집회를 한 단체나 뭐 그쪽에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이거 오래 못 갈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거의 낮 12시부터는 사실 본격적으로 그냥 대선 국면이에요. 예.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안 할 거예요? 탄핵에 승복 안 할 거예요? 안 할 방법이 없거든. 그러면 선거 보이콧하고 빠지던지 대선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대선 국면으로 바로 이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어서 무슨 윤석열을 그때 가서도 지키자 하는 뭐 오늘 내일 정도 목소리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방 잦아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기 대선 준비하느라고. 예. 자, 이제 일단 먼저 인용될 경우에 정치적 상황 어떻게 이제 그 얘기부터 먼저 하고 이제 기각은 후에 할게요. 자, 이 얘기인데 광장에서 와 이게 말이 돼 대통령을 파면시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지자들 네, 입장에서 보면 네. 그때 그럼 당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당의 처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네.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될 때도 현장에서 3분이 돌아가시고 예. 또 코마 상태로 병원에 후송된 한 분도 또 돌아가셨죠. 그래서 4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번 상황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반대 벌써 목소리는 그때보다 크니까. 예, 이미 벌써 2분이 이제 분신을 하셨고 반대 목소리도 그때보다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당의 어떤 처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당도 당이지만 이게 국민들의 어떤 반응이 참 저는 참 우려스러운 게 이게 뭐 당의 어떤 처신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 의원이 뭐 나간들 안 나간들 제가 볼 때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들 예를 들면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막 지지자들이 탄핵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럴 때 나와서 그래도 우리가 그러면 안 되고 탄핵 결과에 승복해야 되고 이제 조기 대선 준비해야지라고 다독이는 거하고 부추기는 거하고 외면하는 건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미 그 권영세 권성동 당 지도부는 예.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한다는 어떤 메시지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현장에서까지 가가지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이제 그런 어떤 현장에는 뭐 저는 거의 대부분 의원들은 예.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는? 제가 예.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탄핵 반대하시는 특히 국민들이 어떤 뭐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어떤 사태로 사실은 발생할지 예. 참 그 결과를 예단하기가 굉장히 힘들 만큼의 어떤 광장이 좀 분노가 지금 응집돼 있다. 이런 예. 것은 저도 많은 탄핵 반대 집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면서 좀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관리를 정말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대로 탄핵이 기각이 돼서 대통령 복귀하면 그 이후에 정치적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 거로 보세요, 의원님? 저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하는 은행들을 보면 탄핵 기각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불복을 통한 어떤
윤석열 정권을 흔들기 위한 그런 어떤 빌드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4.3이라든지 5.18 그런 것을 좀 덜먹이면서 대규모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지 전 원내대표죠.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도 본격적인 어떤 뭐 불복 운동을 뭐 해야 된다고 하고 심지어 뭐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불안하면 칼 사러 가야지 이런 어떤 막말 그건을 통해서 국민 협박까지도 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이 기각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정말 그 좌파 진영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이 이런 어떤 선전선동을 지금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떤 것을 통해서 국민들을 선전선동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좀 흔들기 위한 그런 것을 할지 그리고 지금 벌써 뭐 한덕수 최상목 뭐 기재부 장관을 뭐 계속해서 탄핵을 계속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또 국회 밖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권 흔들기 어떤 행동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은 없어지는 거죠. 사실상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존재하겠습니다만 적어도 민주공화정 형태는 아닐 수밖에 없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총칼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요? 아니, 선거에서 어떻게 민주적인 선거로 어떻게 다수 의석을 점유하든 뭐 선거에서 이길 방법이 있어요? 4월 2일 재보궐선거 보셨잖아요. TK 지역을 빼고는 전멸입니다. 그 얘기 안 잠시 후 할 돼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공화정은 무너지겠죠. 예. 예. 자, 하나 더. 대통령이 복귀하면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도 개헌뿐만 아니라 임기 단축 얘기도 했어요. 대통령이 실제로 복귀하면 그래 내가 최후 변론에서 약속한 대로 임기 단축을 하지. 임기 채우지 않겠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 그렇게 할 거로 보십니까? 예, 저는 대통령께서 최후 진술을 하신 그대로 저는 추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 이제 분명히 이제 그 87 헌법 체제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개헌을 이야기했고 그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어떤 임기 단축 여부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제가 개헌인데 저는 이 개헌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이제 뭐 논의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설랑설레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대통령이 이 임기 단축 여부도 당연히 좀 뭐 논의가 되겠죠. 예. 어떻게 할 거로 보세요? 대통령이 실제로 임기 단축 하야.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예. 개헌을 하는 게 아니고 개엄을 하죠. 또? 예. 아유, 예. 12월 3일 날 임기 단축 안 해요, 그러면? 예. 아이 임기 단축 같은 거는 없어요.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어쨌든 실패했어요. 예. 그래서 12월 4일 날 대통령실에 뭐 당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몇몇 사람이 들어가서 만났잖아요. 예. 그날 사실은 임기 단축 내지는 자진 사퇴 얘기를 꺼냈었죠. 예, 한번 할 것처럼 얘기하긴 예. 했죠, 그 당시에. 예. 그리고 나서 12월 7일 날 토요일 날 국회에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어요. 그리고 말 바뀌었잖아요. 안 할 거다. 예. 그 오히려 예. 뭐랄까요? 그 거짓말 내지는 선제적 거짓말에 능하기 때문에 예. 만에 하나 뭐 그건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만 어허. 복귀하게 되면 개헌은 무슨 개헌이에요. 개엄이에요? 영구집권하면 몰라도 저는 개엄을 하지 개엄. 저는 이제 탄핵 기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하나같이 다시 돌아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제2의 계엄을 할 거다. 그리고 또 탄핵 기각하면 이게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말로 진정으로 탄핵 불복을 하고 이런 어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알겠습니다. 못 믿다는 건데. 예. 자, 반대의 경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평하게. 대통령이 파면됐어요. 조기 대선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조기 대선 판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뒤에서 개입하겠죠. 어떤 식으로요? 적어도 국민의힘 후보를 예, 그런 경선 본인이 예. 찍은 사람을 만들고자 뒤에서 개입하겠죠. 어떤 방법? 뒤에서 개입한다는 건 어떤 방법이에요? 아니 뭐 친윤 의원들 모아서 누구 예. 도와주라고 하고 메시지 내고. 그리고 당원이나 지지층을
상대로 해서 예. 누구를 지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메시지를 내고 뭐 예. 그런 식으로 하겠죠.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뭐 우리 대한민국의 최소한의 어떤 우파 보수 진영에서 앞으로도 엄청나게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과도 확실히 다른 게 탄핵 반대 여론이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은 건 물론이고 네. 특히 2030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층들이 네. 굉장히 이제 탄핵 반대에 실질적으로 어떤 집회라든지 여론조사에 많이 반대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의원님 생각에는 조기 대선 열려요? 그러면 항상 국민의힘에 이게 오는 딜레마가 이제 대통령을 버리고 갈 거냐 아니면 안고 갈 거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조기 대선 열려서 이재명 대표를 상대해서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이기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손절하고 버리고 가는 것보다 안고 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안고 안 가면은 당의 존립 자체가 지금은 이제 흔들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예. 반대 지지율이 올라가서 결국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도 어떻게 보면 견인해 가는 그런 예. 어떤 여론조사가 지금 알겠습니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4월 잠깐만. 2일 재보궐선거 결과 정도로는 부족한 거예요. 사실 국민의힘이 어떤 경각심을 갖기에는 TK도 깨져봐야 이제 이 좀 정신 차리는 거죠. 이 얘기인데 재보궐선거 얘기해 볼 건데 김천에서 이겼잖아요, 의원님. 네네네. 아산 지고 거제도 졌어요. 네네. 근데 아시겠지만 거제도 이제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그다음 전한길 강사 많이 내려갔거든요. 탄핵 반대를 이제 앞장서시는 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한테 크게 졌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뭐 그 정치에서 선거를 할 때 그 한두 번의 어떤 지원 유세로 어떤 그 선거의 어떤 당락이 바뀌는 그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거제에서 진 것이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뼈아픈데 예. 사실 이제 그 부산 PK에서 가장 좀 약한 지역이 김해와 거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단지고 이제 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이라서 보통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할 때도 보면 두세 번은 이제 저희가 이기고 한 번은 이제 민주당이 이기는 어떤 그런 지역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일단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 발생한 이유도 결국 이제 그 직전에 이제 거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이제 보궐선거 원인 유발도 좀 했었고 그런 어떤 원인들이 집권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이기가 좀 쉽지 않았다. 어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좀 저는 해석이 좀 됩니다. 그러면은 속된 말로 노선 중도를 버리고 예를 들면 탄핵 반대 집회가 세지고 의원들이 거기 막 나가면서 언론의 시각에서 국민의힘이 너무 좀 극우화되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진 건 아니다. 네, 저는 뭐 그것 때문에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 패배 원인?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그 신동욱 의원이 예. 지금 대변인하고 있죠. 그런 답변을 했더라고요. 재보궐선거 결과를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여론조사면 이런저런 핑계라도 될 수 있죠. 뭐 어느 한쪽이 과표집됐다 아니면 문항이 뭐 의도가 좀 개입했다라는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 가서 선거한 결과를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도대체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민심의 바로미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거제는 이렇다 저렇다 뭐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객관적인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미 대중정당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 자체가 상실된 상태라고 보여요. 자, 신동욱 대변인의 수석 대변인 얘기 정확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전국이 이렇다 보니 지도부가 선거 유세에 참여하지 못했고 지역 일꾼 뽑는 선거에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민심의 어떤 바로미터라고 보는 것에 크게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번 재보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패배란 표현은 저희가 쓰는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홍석준 전 의원이 얘기했던 그 지역 선거의 특성 그거하고 조금 밀착돼 있는 그거랑 좀 유사한 분석입니까? 이 분석은 그러면? 뭐 저는 뭐 신동욱 그 의원의 이제 분석에는 좀 동의하지 않고. 그래요? 뭐 어쨌든 어떤 것도 동의하지 아니 않아요? 어쨌든 저희 이제 당의 어떤
패배이고 또 이제 국민의 어떻게 보면 좀 따끔한 질책은 분명한 사실이죠. 예. 김 의원 말씀이 좀 과장은 돼 있지만 패배는 맞다. 예, 당연히 패배는 맞죠. 예. 부산 교육감 선거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패배는 이제 분명한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그 지역도 탄핵 반대 찬성 여론 뭐 어떤 요소만 본다면 예. 탄핵 그 찬성 반대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의원들이 뭐 탄핵 반대 집회에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한 가지 또 분명한 거는 저희 당에 있던 기반 자체가 예. 뭐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당의 개혁은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오랜만에 돌아온 명태균 씨. 어제 민주당에 어떤 의혹을 제기했냐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부부 동반 모임 자리에서 총리직 흥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하고 강혜경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녹취록에 따르면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부부 동반 모임 자리에서 홍준표가 윤석열한테 내가 한동훈이 없애줄 테니까 국무총리 주고 내각 장관들 임명권 나한테 주셔. 그러면 내가 한동훈 없애고 대구시장 갖다 버리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물론 홍준표 시장의 목소리가 나온 건 아니니까 전원의 전원이긴 해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파장이 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없어요? 예. 홍준표 시장이 본인 페이스북에 예. 탄핵 직후에 탄핵 그 전후에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예, 본인이 이제 총리가 예. 좀 돼서 이렇게 국정을 좀 안정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겠다. 어허.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대통령한테 제안을 했다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그 밑에 뭐 내각의 어떤 그런 뭐 그 임명을 달라 그런 어떤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자치단체장으로서 특히 홍준표 시장 같은 어떤 정치적 어떤 거물이 예. 윤석열 정부를 좀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 의견 표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그럼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팩트일 가능성이 높은데 별 문제는 없다. 본인이 홍준표 시장 본인도 그런 언급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 자체가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일단 요 얘기에 대해서 홍 시장 측은 부부 동반 모임의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직접 연락해서 제안한 것이고 이를 홍 시장이 수락해 이루어졌을 뿐 명시와는 무관한 일이다라는 해당 보도들은 사실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시장의 해명 자체를 보니까 사실인 것 같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 이 대화 내용 자체가 명태균이 언급된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예. 근데 부부 동반으로 모여서 지금 전국이 혼란한데 당신 보아하니 이거 수습할 능력도 안 되니 사실상 실권을 나한테 넘겨라. 예. 그러면 당신이 꼴보기 싫어하는 한동훈 내가 처리해주고 뭐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대화 내용 그러니까 김한정 씨와 강혜경 씨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은 예. 그러니까 근데 엉뚱하게 뭐 명태균이 주선한 자리 아닌 거는 누가 그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근데 해명을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게 보면 국정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고 참 개탄스러운 일이긴 한데 예. 윤석열 부부나 홍준표 부부나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는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 충격감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어떤 특정 인원을 비하하거나 좀 감정적인 언사는요 조금 저희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양해를 그 부분만은 부탁을 드리고 오늘 정만추 여기서 문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김영남 전 의원, 국민의힘의 홍석준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